오늘 뭐 제가 오는 게 오늘 한우대학 개강인지도 모르고 왔네요.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사실 뭐 이런 자리에 서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우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까지 해온 것을 조금이나마 어떻게 좀 요약 있게 잘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 뭐 2시간 정도 이루어질 텐데 가능하면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뭐 화장실 가실 분들은 이렇게 중간에 알아서 가시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질문은 제가 질문하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꼭 해야겠다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우리가 한우를 경영하는 것은 뭐 아까 조합장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장사를 잘해야 돼요. 남는 장사를 해야 됩니다. 남는 장사를 못하면은 이거는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업이나 사람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다니면서도 제가 용돈도 벌고 또 조그맣게 이제 직원을 두고 장사를 약품을 팔고 이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송아지를 키우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번식을 하면서 돈 벌게 하고 비육을 하면서 돈 벌기도 하고, 아까 뭐 조합장님이 암소 번식 미경사는 뭐 1,480만 원이 나왔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는 돈 버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제까지 30년 40년 한 지식이 내가 돈을 못 벌었다 그러면 뭔가 바뀌어야 되고 뭔가 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돈을 잘 벌고 잘했다 그러면은 그대로 가는 건 맞으나, 내가 뭐가 돈을 못 벌었다 그러면은 뭔가 바뀌거나 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제도 이제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식상하게 들릴 사장님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돈 못 버는 사람들하고 뭔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난 얘기하기 싫다. 나는 한우 농가 100농가가 있으면 30농가만 가지고 나는 그 사람들하고 상대하고 싶지, 어렵다 하는 사람들하고 상대하기 싫다.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해와 있는 이런 모든 매뉴얼이나 프로그램이 다 성공하게 돼 있는데, 받아들이면은 다 돈을 벌 수 돼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무안에 있는 어떤 사장님은 자기는 송아지 값이 떨어지든 오르든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저는 항상 지금 이 시기에도 450, 500을 받으니까.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럼 저 사람 비결이 뭘까? 물어봤어요. 그래, 개량을 많이 했나 보다.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한지 5년밖에 안 됐어. 그냥 수용사가 시켜주는 정액 가지고 시킨 거야. 그러면 개량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남들보다 맨날 1등을 하냐? 그 주어진 환경에서 송아지를 잘 낳게 해가지고 그 송아지를 잘 키운 거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송아지 잘 키우려고 하면 질병이 없어야 됩니다. 설사도 안 하고 호흡기도 없어야 됩니다. 그 집은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지만 거의 없고, 송아지를 어떻게 단위 기간 동안에 성장을 하루에, 남들은 500g, 600g 일당 정체량이면 그 사람은 1kg, 1.2kg를 키우느냐. 근데 제가 봐도 그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송아지를 아침 저녁으로 뭔가를 먹여 할 수 있냐. 내가 봐도 너무 심한 거야. 우리가 좋은 첨가제나 뭐 약을 먹인다고 그러면 그냥 사료에 뿌려주고 네가 알아서 먹으면 되고 내가 안 먹는 거 내가 어떻게 했냐고, 이런 생각에 일반적인 사고생각이지, 그 사람은 아침에도 약을 갖다 송아지한테 인쇄해가지고 먹이고 저녁에도 먹인다는 거야. 그거 너무 심하지 않아? 너무 힘들지 않냐고. 물론 그 집이 그렇게 두수가 많은 집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맨날 한우 산업이 어렵다 죽는다 이렇게 하면은 죽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시기에도 돈을 번식에서 돈 잘 벌고 송아지에서 돈 잘 벌고 비육에서 돈 잘 벌입니다. 그런 사람을 갖다가 그런 면으로 보고 가야 됩니다. 맨날 어렵다 그러면 맨날 어렵습니다. 저도 대학 다니고 졸업하고 나서 뭐 그때 생각해 보면 뭐 송아지 뭐 몇만 원 안 돼가지고 뭐 길거리다 뿌리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97년대는 뭐 수입소가 들어오니 다 죽는다고 그래요. 이제까지 2024년입니다. 30년 40년 전에 다 죽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수입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순간이라 하더라도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사양관리나 송아지 번식에 관계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걸 뭐 이해해 주시고 제가 잠깐 저 뒤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제 저 뒤에 있는 사장님이 한우대학원 뭐하러 왔노 해가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서두가 송아지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반농담 반 진담이시겠지만 송아지를 갖다가 저는 죽인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뭐 가끔은 일어날 수는 있는 일이지만 저는 송아지 폐사율이 3% 이상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3%. 어떻게 해서 사고사가 나고 이러면 모를까. 이거는 문제를. 송아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명입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 그렇습니까? 누구네 애가 애를 낳았다. 손자를 낳았다. 그런데 가끔 죽는다는 얘기 들렸습니까? 물론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닐까 안 들렸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송아지에 대해서 가끔은 설사해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입장인지 몰라요. 제 농가분들 어떤 분 그래요. 의뢰 송아지가 5일째, 7일째, 10일째 설사하고 지나가는 거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요.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송아지를 설사하게 하고 잘못되게 하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뭔가 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강조했는지 모르지만 송아지 설사에 제가 유튜브 보신 분도 아실 텐데 송아지 설사의 제일 예방 방법이 뭐라고 제가 떠들었습니까? 예? 쳐요! 이렇게 떠들었다 이거예요. 제가 막 소리 지르고 했다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송아지 설사 안 하기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쳐요! 이렇게 한 거예요. 쳐요. 한번 해봅시다. 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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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장님은 왜 이렇게 약해? 한번 해보세요. 초유! 쳐요! 초유! 악이 초유입니다. 초유. 그러면 여기 사장님들 중에 초유 안 믿으신 분 있습니까? 내가 봐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속으로 에이 지랄하고 있네. 나는 네가 얘기해도 절대로 안 믿긴다. 나 그냥 대충 설사하고 해도 그냥 나는 이제까지 30년 40년 해야 좋습니다. 그런 방법 하시고 제가 왜 이렇게 외치냐면 10일 이내에 송아지가 설사한다. 이건 초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장님들이 송아지가 초유 안 먹는 송아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초유의 중요성인데 모르는 사장님들이 어디 계십니까? 초유를 다 먹는 걸 갖다가 봤지 않습니까? 예, 이 사장님은 유튜브를 많이 봐가지고 이제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유의 양과 품질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초유의 품질과 양이 문제가 있었다. 어미한테만 어미 초유로만 해가지고 송아지가 먹어 설사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기르는 어미 소의 초유의 품질과 양이 문제가 있은 거야. 그렇다고 그러면 그 어미 소의 초유의 품질과 양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하든지
아니면 보충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초유 분말을 먹여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설사를 안 하게 한다 그러면. 저는 수의사입니다. 설사를 하는 데 있어서 대장균, 살모넬라, 로타, 코로나, 크립토스포리드 모르겠습니까? 그거는 어떻고 그게 걸리면 어떻게 하고 주사는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육을 많이 다녀보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제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설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장에 가서도 송아지 값을 잘 받는 거야.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자기가 대충 안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주사 놔서 이렇게 하고 너 설사해도 그래 나는 이런 방법으로 설사를 안 하게 한다 이런 식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설사를 안 하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초유를 제대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집에 어미소의 초유만으로 설사를 하면 여기도 동물병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유 분말을 갖다가 초유 분말을 어미전 먹기 전에 보충적으로 먹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 나온 진심초유니 뭐 있지 않습니까? 예. 먹여주셔야 돼. 충분히 먹여주셔야 돼. 예. 근데 그 나오는데 초유 분말이나 아니면 대용류 분말 같은 거를 이 먹일 때 주의사항이 있어. 주의사항. 이 우리가 그저 어렸을 때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미군들한테 해가지고 분유 해가지고 물에 타서 먹은 적 기억나실 겁니다. 먹었을 때 그게 물하고 잘 희석이 돼야 되는데 희석이 안 되면 중간에 퍽 하는 느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잘 섞어야 돼. 잘 섞어야 돼. 그냥 분유를 갖다 물 안에 넣으면 그냥 이렇게 휘저으면 그게 섞인 게 아니야. 절대로 아닙니다. 송아지 탈납니다. 가스 찹니다. 반드시 초유를 물에 섞을 때는 첫째, 물의 온도는 50도씨에서 45도씨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장님들은 머리가 좋아요. 어떻게 하냐면 물을 좀 끓여요. 그리고 찬물하고 반반 섞으면 대충 맞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을 펄펄 끓여. 물을 펄펄 끓여. 자연적으로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찬물하고 뜨거운 물하고 섞으면 안 돼. 찬물에는 세균도 있잖아. 안 돼. 안 돼요. 끓이면서 한 50도 정도 되는 물을 가하면 됩니까? 끓여가지고 끓는 중에 그 물부터 끓여갖고 50도 맞잖아. 50도만 딱 끓이면 50도가 끓습니까 물이? 물이 100도씨에 끓지. 그렇지 잔머리가 이제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50도 정도를 맞추면 안 된다. 왜 물을 끓입니까? 왜? 세균 죽이기 위해서 끓이는 거야. 그래 100도씨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50 이렇게 맞춰 놓는 거야. 물 온도를 맞추고. 두 번째, 잘 섞는다. 섞는 거 그냥 물에 이렇게 섞으면 절대로 안 돼요. 수정으로. 우리가 귀찮아요. 바빠. 안 돼. 가능하면 전동으로 해놓은 믹서기나 이런 거 확 휘저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 그냥 이래야지. 전동으로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고 효과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송아지가 가스가 차고 소화 안 돼가지고 그거 치료 안 돼. 그러면 우리 농가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송아지가 안 되고 소가 문제가 다 있어. 딱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떤 주사를 놓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잘못된 거야. 이걸 하지 말게 해야지. 이걸 하고 나서 뭔가 주사를 놓는다는.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뱃속에서 이제 가스가 찹니다. 문제가 되면 이거 안 하면 제대로 안 섞으면 가스가 차. 가스가. 그러면 뭐 기름을 미기니 식용유를 미기니 가스마인을 미기니 참 진짜 답답해. 가스를 안 차게 해야지. 참고적으로 송아지가
어미전 먹는 송아지든 분유를 먹여서 먹는 송아지든 초유 먹어서 송아지든 배 밖에서 우리 사장님들한테 들리는 cul렁cul렁거리는 소리가 혹시 들렸다. 배가 빵빵하면서 cul렁cul렁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사 놓는 게 아니야. 절대로 안 합니다. 페니실린 가루가 있어요. 페니실린이 병으로 돼 있어. 가루야. 희석해서 쓰죠. 그러면 조그만 단위가 있어. 400만 단위 정도 되는 것만 하면 돼. 400만 단위 되는 페니실린 가루 한 병이 있어.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사람들의 얘기 이해하려면 한 10cc 정도 물약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페니실린 병 정도면 돼. 정약 없으면 PPS 하는 5cc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거를 물에 희석을 해. 물을 이게 또 깨끗한 물이어야 되겠죠. 물 한 100에서 150ml 희석을 해. 그러니까 물하고 페니실린 가루하고 잘 섞는 거야. 섞어.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배에 가스 찼어. 배에 가스 찬 거는 이게 소화가 안 되고 거기에 어쨌든 오염물질, 병원 물질이 있는 거야. 그걸 거기다가 투하를 하는 거야. 먹여야 돼. 먹이는 게 최고야. 먹이는 게. 먹이는 게. 먹이면 가스가 싹 빠집니다. 그거를 무슨 주사로 놓게 절대로 송아지 못 살립니다. 송아지가 여름에 어미전 먹고도 cul렁cul렁 하는 소리가 있어. 송아지가 cul렁cul렁 거리는 수가 있어. 배가 빵빵해. 이거는 폐혈증이 오는 거야. 피가 새까매져. 송아지 죽어. 어떻게 해라? 페니실린을 물에 타서 먹여라! 네, 먹여라. 송아지 많이 죽입니다. 이거. 네. 그래서 초유 얘기를 했는데 뭐 길게 얘기하면 이제 다른 얘기들을 못하니까 일단 송아지 설사는 초유 먹이셔야 돼요. 어미전 먹기 전에 분말 초유 먹이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일요일날 토요일날 어떻게 난산이 걸려 가지고 뭐 어미소가 뭐 송아지한테 젖을 안 준다든지 또 잘못해 가지고 뭐 어미소가 나갔든지 이러면은 또 이 송아지가 초유를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준비하고 있는 초유 분말을 사 가지고 그때 먹여줘야 되는 거지. 카테타로 먹이든 뭐 섞어서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꼭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영천에 계신 사장님이 나한테 전화해봤자 내가 달려가서 김제에서 달려가서 어떻게 했냐고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우리 농장에 초유분말 정도는 한두 개 정도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병원이 문을 안 열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뭐 할 거 없는 거지. 두 번째로 송아지 설사 안 하기 위해서 뭘 것 같습니까? 우리 사장님은 송아지 설사하는데 또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예? 호흡기. 예? 호흡기. 호흡기도. 예? 백신. 백신. 초유 다음으로 백신. 송아지 설사 예방 백신 놓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 놓도 그만 안 놔도 그만이래. 놓으셔야 돼. 경상은 1회 놓는 걸로 아는데 저는 1회 2회 다 놓거든요. 경상도. 네, 괜찮아요. 예, 저는 뭐 설사 안 시키기 위해서. 네. 한 번 나도 그 초산들은 한 번 나도 그래. 어떤 데는 이 날짜가 지내고 가지고 한 번밖에 안 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장님 말씀이 이해. 그게 이제 6주 4주 전에 1차, 2차 놔야 되는데 깜빡하다 뭐 잊어먹을 수 있어. 그럼 그때 놓으면 되는 거야. 꼭 안 맞춰도 뭐 그때 놓아야지. 그때 놓지. 예, 놓으셔야 돼. 한 번밖에 안 놓는다. 가능하면 초장 같은 거 2번 놓으시는 게. 날짜가 안 맞아도. 아니 안 맞은 걸 어쩔 수 없지. 보름이 이제 날짜 이제 한 뭐 꼭 그 날짜에 낳는 건 아니지만 보름 남았다. 그러면 그때 놔야지. 예. 놓고 그 다음에 깜빡하고 못 났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깜빡하고 못 났어. 먹이는 방법. 송아지 먹이. 송아지한테 어미젖 먹기 전에 어미 초유 먹기 전에 물론 밤에 나면 또 빨아먹으면 어쩔 수 없지. 먹기 전에 백신을 먹이면 돼. 그랬더니 어떤 분은 어느 적이 어떤 분은 주사를 계속 몇 년 동안 놨다는 거야. 송아지한테 백신을. 송아지한테 백신을 놓는 게 아니라 먹이는 겁니다. 그건. 네? 송아지한테 초유 먹기 전에 먹이는 거야. 그래서 초유 전 접종이야.
저 사장님 주사 놓기 힘드니까 나는 그거라도 해야겠다. 처제는 먹이죠. 예? 먹인다고. 예. 안 나시면은 백신을 이렇게 희석해. 초유 먹기 전에 희석해서 먹인다. 예, 먹이지. 예. 예, 먹이죠. 예. 먹이십니다. 먹인데도 나는 기술이 없어 그러니까 쌀쌀하더라. 예. 근데 여기가 뭐 아까 조합장님 나가셨다가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뭐라 저긴데 여기가 영천에는 송아지 설사 예방하는 그 주사 놓는 거 있죠. 예. 여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여기 잘 모르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공수위가 말입니까? 짜먹이. 아니, 혈관 주사 놓는 거 한 10mm. 조합장님 그 여기에서 취급 안 합니까? 있습니다. 있죠. 그 주사약이 있어요. 설사 예방하는 주사약이 있어요. 그게 여기 아마 조합장님이 그 제 아는 그 후배인데 그 친구의 기술이 대단히 뛰어나는데 아마 그거를 여기서 아마 판매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 기가 막힌 약이에요. 그 약은 초유 먹일 때 초유 먹기 전에 같이 먹여도 돼. 초유 먹고 나서 먹여도 돼. 그 약은 먹여도 되고 혈관 주사 놔도 돼. 그 약. 일반 우리는 혈관을 못 넣는데. 예? 못해요 혈관. 뭘 못 된다고? 혈관은 우리가 어떻게? 아, 혈관 못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알려드릴게요. 먹여도 돼. 어디라고? 먹여도 돼. 저한테 그 약이 무엇입니까? 그거 무슨 약인데요? 그 약 이름은 뭐라고? 그게 이제 그 조제를 해서 만드는 약이라. 그 예, 지금 시중에 우리 조합에 파는 외산 그 약 말고 영천 축에는 없구만 지금. 아니 상식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는 없었다 네? 이게. 주문을 해요. 아, 주문을 해야. 예, 중국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냥 그거를 주문을 해가지고 그것도 기가 막히게 잘 들어.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뭐 비타민 A 주사를 놔야 된다, 뭐 이런 거 보충적이에요. 뭐 미량광 물질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이제 보충적인데 그런 거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하시고 송아지 설사에서 우리가 10일 이내에 설사하면 어떻다? 초유 잘 먹이셔야 돼. 초유 잘하고 백신만 잘하면 절대로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초유를 실제로 그 남이는 초유를 먹이는데 그 선생님 말씀대로 먹이도 그 설사를 하는 거 보면은 물은 저뭐 100도 끓여가지고 50도 45도까지 식으면 되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물을 적당하게 좀 뜨세해가지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 거 아닙니까? 예, 적당하게 이야기해가지고 거기 내가 안 참으면은 이게 막 만들어가지고 뭐 믹스가 이거는 생각도 못했고 이 초경기 이어가지고 흔들어가 오늘 박사님 같이 해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예예 그대로 다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을 먹일 때 항상 주의하지. 걱정이 이거 폐로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 막 소리치면서 내가 말씀드렸어요. 송아지 약을 먹일 때나 큰 소 약을 먹일 때 주의사항이 있다. 하나 중요한 거. 뭐예요? 약을 먹일 때. 네? 기도 안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우리는 약 먹일 때 그 약이 돈이잖아. 아까워. 흘리지 않아야 돼. 그러면은 내가 좀 잔인하게 말씀드릴게. 아가리를 잡고 확 쳐든다. 다 그래. 내가 이 약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넣고야 말겠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갑자기 있는 송아지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이 새끼야 아가리를 탁 잡고 주둥아리를 탁 들어 올리는 거야. 입을 벌리고 약을 준비하고 팍 쳐놓든지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이게 무슨 난리야. 왜 하다가 이게 기도하고 식도는요. 바로 옆에 이렇게 구멍이 양쪽으로 돼 있어요. 하다 보면 캑캑거리는 거지. 아 우리도 물 먹어. 우리가 물 먹어도 캑캑거리는데 갑자기 주인이 와가지고 뭐 캑캑 안 거립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송아지한테 안정을 주고 가서 송아지 이제 뭐 목살이 이렇게 묶든지 하고 자 보십시오. 우리 사장님들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쳐다보고 계신 거야. 약간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지만 자, 이 상태에서 천장을 쳐다보십시오. 천장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하고 천장 쳐다보기에 어떤 게 편합니까? 천장이 편하면 다 쳐다보자고 이거 보겠지. 송아지를 아가리를 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천장 쳐다보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게 삼킬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이 송아지를 아가리를 틀어가지고 기도로 반드시 넣고야 말겠다고 똑같은 거야. 그렇게 해서 가끔 죽이고야 말겠다. 조금 옆으로 흘러도 혓바닥을 자기가 놀리게 하고 좀 이렇게 해도 점잖게 잡아서 그냥 송아지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미겨야 되는 거야. 저 같은 혓바닥을 손가락을 혓바닥 왜 놀려? 걔가 알아서 놀리지. 뭐하러 건드려? 그냥 입 주둥아리 옆에만 이거만 잡으면 되지 살짝. 보통 있잖아요. 송아지 우리가 손을 여갖고 위에 그 까칠까칠한 거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지. 예. 우리 그래 그래. 간지르면서 이래 들어갖고 바로 간질러. 그냥 놔두면 지가 알아서 놀리지. 일반 역지로 순서 돌아가고 내 그렇게 들어갖고 알이 주는데요. 아니 이 송아지 붙잡고 있는데 그걸 간지러 좀 이건 또 이거는 어떻게 간지러냐? 근데 이거 잡는 거 위에 안전에 했겠는데 더 잘 먹어요. 그거는 예. 잘 먹게 하는 거는 요 밖에서 요거 앉아 있을 때 송아지 앉아 있을 때 여기를 요렇게 하면은 여기 돌리는 게 좀 잘 되지. 그 얘기지. 굳이 안에 뭐 혓바닥을 이렇게 하면 그거 좋은 건 아니지. 혓바닥을 놀려야 여기 있는 게 식도로 가느냐 폐로 안 들어가게 하느냐가 되는 거예요. 혓바닥을 잡았다가는 이거는 기도로 들어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조심하시고 카테타로 해서 초유를 먹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카테타를 넣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를 너무 쳐들으면 안 돼. 그냥 있는 상태에 편안하게 넣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질문 한 가지 해도 되겠어요? 예. 저는 소를 먹인 지 한참 되는데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송아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네네. 또 일은 남들보다 더 많이 한다. 많이 하고 하는데도 실제로 선생님 말씀다는 이거는 결론이에요. 그렇게 이제 오늘부터 선생님 말씀하는 거 다 챙겨놨다. 그래 하겠고요. 그리고 송아지가 태어나가지고 초유를 먹는데 저희 엄마의 젖안 빠는 거 그거는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아지가 태어나서 이제 젖을 안 먹어. 어미젖을 안 먹어. 예. 그러면 우리가 초유를 빨리 먹여야 된다는 걸 알아. 그러면 예. 초유를 안 먹으면 어미한테 가가지고 먹어라 해서 안 먹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자 정상적으로 분만관 정도 문제가 없고 잘 태어났는데 멀쩡하게 앉아가지고 빨리 가서 어미젖 초유를 먹거나 해야 되는데 앉아서 안 먹는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하고 약간 비정상. 비정상은 뭐냐면 난산이나 과태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추울 때 태어나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비정상적인 거하고 구별이 돼야 돼. 송아지가 안 먹는 경우. 다 정상적으로 낳는 게 또 그래요. 정상적으로 낳는데 안 먹는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정상적으로 낳는데 멀쩡하게 CCTV 다 돌려봤는데 내가 금방 오전까지도 송아지 안 낳는데 어디 갔다가 와보니 송아지가 나와서 탁 낳는데 이게 젖을 빨았나 안 빨았나 궁금해가지고 CCTV를 돌려봤는데 고고하게 이놈의 송아지가 어미젖은 안 빨고 탁 앉아서 선풍기 밑에서 고고하게 털 날리고 있더라 이거야. 그럼 털 날리고 있으면 벌써 4시간 5시간 지난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도 또 잊어먹으니까 내가 또 오는 거야. 또 잊어먹으니까 뱃속에 양수가 2 내지 3리터 있다. 얘가 배고픔을 못 느낀다. 다시 말하자면 송아지가 태어나기 전에 어미하고의 어떤 음식물 교환이 일어나는데 혈액으로도 일어나지만 그 양수를
놓고 배설하고 놓고 배설하는 과정을 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송아지가 태어났을 때 양수가 2 내지 3리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장으로 안 내려가니까 얘가 배고픔을 못 느끼니까 그냥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먹어야 되는데 제수롱을 갖다가 2 내지 3cc 주사로 놔주라 그랬어요. 뭐를? 제수롱을 그 송아지, 멀쩡하게 된 송아지인데 안 먹는 경우는 양수가 있는 걸 갖다가 장으로 빨리 내려 보내야만이 배고픔을 느끼고 먹으니까 제수롱이란 약, 뭐 가스롱이란 약, 그 주사약을 2 내지 3cc로 송아지한테 놓으시라. 그러면 그게 내려간다. 이제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송아지가 난산이 걸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여기도 그러셨을 거야. 송아지가 이제 난산이 걸리면 뭐 오래 걸려가지고 뭐 양수를 먹었네 안 먹었네 파이프에 걸었네 안 걸어 해가지고 훑어내네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코에다도 불을 내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송아지가 죽으면 입으로 코로 멀건 게 다 나와. 그러면 다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셔. 저거 봐라! 송아지 오랫동안 놔둬가지고 저거 양수 먹어가지고 저게 다 나오는 거 봐라. 빨리 꺼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폐에서 양수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뭐 어디서 나온 걸까?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나오는 게 죽은 걸 어디서 나오겠어요? 위에 나와. 위에 있었던 게 나오는 거야. 위에 있었던 게 코하고 위하고 연결되어 있죠. 여기 문제가 있는 사람들 코로 해서 병원에 가면 코로 연결해가지고 뭐 먹이게 하는 방법 보셨죠? 그래서 코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니까 다 벌어지니까 죽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도 말씀드리면 분만을 할 때 우리가 도와줄 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죽을 송아지는 죽게 돼 있다. 아무리 잘해도 느긋하게 해라. 서두르면 안 된다. 네, 절대로 분만 과정에서 우리가 막 송아지가 안 나오네 이렇게 해요. 이러면 안 돼. 그럼 송아지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뒤로도 나오는 거 있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물론 어미가 작으면은 골반을 통과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송아지 자체가 문제가 있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나오게 운동을 하면서 나오게 돼 있는데 그 송아지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 분만할 때 이제 송아지를 빼려고 그러면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 잘 나와야 되는데 항상 걱정이 돼. 뭐 몇십 년 한 사람이고 안 한 사람이고 방금 얼마 전에 잘못되게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럴수록 침착해야 되고 송아지를 이제 뺄 때 이제 난산을 갖다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뺄 때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포인트. 이 송아지가 제대로 정상적인 자세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정상적인 자세를. 그러면 앞으로 나온다고 하면 뭐가 잡혀야 앞으로 나오는 겁니까? 머리. 예? 예? 머리. 예. 다리하고 머리하고 항상 확인해야 돼. 다리하고 머리. 그러면 뒤로 나오는 건 어떤 게 잡혀야 뒤로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지. 다리를 꼬여 이렇게 하늘로 쳐다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꼬리가 나온다고 하는 사람인데 생각을 해봐서 다리가 이렇게 하늘로 쳐다보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까? 꼬리가 더 정확하겠습니까? 그건 모르십니다. 다리가 하늘이 사장님은 꼬리보다도 더 정확하다? 꼬리가 더 정확하다. 그래요. 다리가 하늘로 쳐다본 거는 앞으로 나오면서도 다리가 하늘로 쳐다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뒤집어진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리가 하늘로 쳐다봤다서 항상 뒤로 나오는 거 아니다. 다리가 하늘로 방향으로 나오면 꼬리가 있는지를 만져봐라. 그래야
뒤로 나오는 거다 확진하고 좀 더 정확하면 꼬리하고 똥구멍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잡아 당겨야 된다. 뒤로 나오는 거 무조건 잡아 당기면 돼요. 잡아 당겨야 돼. 어? 빨리 못 보면 그건 뭐 예? 빨리 못 보면 사망 아닙니까? 예. 근데 앞으로 나오는데 머리가 이렇게 돌아갔어.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게 뒤로 나오는 겁니까? 예? 처음에 두 사람이 합니다. 마나님하고 같이 해요. 안 나와. 옆에 철수, 아들 다 붙어 3명. 4-5명이 붙어 잡아 당겼어. 머리는 이 안으로 들어가고 다리는 이마치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수의사 부르는 거야. 와, 꺼내달라. 어떻게 꺼냅니까? 머리는 저 안에 들어가고 이게. 항상 앞으로 나오는지 뒤로 나오는지, 앞으로 나오면 머리를 확인하고 뒤로 나오면 꼬리나 똥구멍을 확인해야 된다. 급하게 하지 말고. 나올 때 송아지도 잡아 당길 때 손을 넣어서 다리가 어느 정도 보여야 돼. 코빼기 정도까지 다리가 나와고 코빼기 정도는 보여야 돼. 골반 안에서 통과를 해야 돼. 골반은 뼈야. 골반 뼈. 송아지가 머리가 이렇게 하늘방, 다리는 이렇게 나오고 하늘 방향에 있으면 이건 골반뼈를 통과를 못한 거야. 골반뼈를 통과하면 이렇게 돼. 또 산도가 좁으면 다리는 나오더라도 머리는 이게 잘 안 나와요. 공간이 좁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리를 묶고 다시 집어넣어, 밀어넣어. 그래 주둥아리를 잡든지 머리를 묶어가지고 머리를 앞으로 잡아 당겨. 머리는 이게 뒤틀릴 수 있으니까 머리를 잡아 당겨. 그 다음에 아까 발목 묶었던 그 줄을 하나씩 당겨서 꺼내면 돼요. 이해되시죠? 송아지에 대해서 설사에서 만약 죽인다 그러면은 오늘 꼭 하세요. 초유 앞으로 미기시고 백신 놓으시면 됩니다. 안 되면은 거기에서 안 되면은 조금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꼭 하셔야 돼요. 요새는 또 좋은 약들도 많습니다. 좋은 약들도 많아요. 근데 송아지 설사할 때는 우리가 주사 놓는 것보다 먹이는 유산균이나 효모지를 먹이는 게 우선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자꾸 주사 놓으려고 해요.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그 다음에 설사의 이제 유형이 우리나라 분들이 어디서 이제 또 발목을 잡냐면 이 회백색변이나 이 회백색 설사는 연변이 생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송아지가 한 13일, 15일 되면 송아지의 변이 약간 순두부 색깔처럼 해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거는 순전히 이거는 유질의 이상이 있는 거야. 어미젖에 지방이 어미젖에 이상이 있는 거야. 어미젖이 지방이 많다는 거야. 지방이 팔미틱산이라는 이 분자 구조가 큰,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어미젖이야. 그러다 보니 이게 흡수가 안 되고 뱉는 거야. 이거는 병원성입니까? 비병원성입니까? 병원군이 아니야. 먹는 것에 이상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물론 거기에 세균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갖다가 항생제나 설파제를 놔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원칙은 아니지.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설사만 하면 주사 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사하면 주사를 1차적으로 놓는 건 호흡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쓴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거든요. 우리 사장님도 지금 문제가 많아. 자꾸 이 유튜브 강의에서 이것저것 들어가지고 막 여기 해가지고 막 혼동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제가 드렸던 얘기는 뭐냐면 자 13일, 15일 태어나서 13일, 15일 정도 됐을 때 회백색 설사가 나타나는 거 주로 예, 맞습니다. 예, 그죠? 예, 예. 이게 나타나는데 이때는 호흡기가 잘 안 오지. 호흡기가 언제 오냐면 한 2달 넘어서 와요. 송아지에 따라 다 틀리지만 뭐 그 얘기도 할 텐데 우리 사장님이 이제 어디 밴드에 그게 봐서 이제 그런 것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제야의 이 선수들이라는 사람들이 아주 조금 저기 한 사람들을 다 혼동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지극성 항생제 호흡기 지극성 항제를 놓으면 설사도 예방된다고 하는데 물론 도움도 되겠지. 근데 그렇게 놓는 거는 원칙은 아니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 13일 15일째 회백색 설사하고 연변 두고 하는 거는 어쨌든 어미젖에 지방이 많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안 나오려고 하려면 어미젖을 먹이지 말아야 됩니까? 먹여야 됩니까? 먹이되 그 무슨 하나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 그렇지. 이건 일단 사단이 난 거야. 예. 사단이 난 거를. 그러면 어미젖에 이상이 지방이 왜 많이 생겼을까? 이런 거. 네? 그렇지. 우리 사장님 사료를 과다했다. 또 사장님 볏짚. 둘째 하나 하겠지. 어쨌든 살이 찐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오늘 조금 이걸 다 이해할지는 모르지만 하기가 어렵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하셔야 돼. 송아지든 비육소든 번식우든 특히 번식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도 막 침튀기 가면서 했는데 이 볏짚을 무제한으로 니네가 알아서 먹어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사양관리를. 볏짚을 내가 일하기 편하다고 사료는 하루에 2kg, 3kg, 4kg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주는데 볏짚은 내가 매일 니네들한테 날라주기 힘드니까 가운데 양쪽 칸 가운데다 곰포 볏짚을 해서 알아서 니네들이 먹어라 이러면 안 돼. 네? 무제한으로 주면 안 돼. 이러면 이거 생겨. 어미젖에 이상이 유지 생겨. 응? 지금 딱 보니까 한 50-60% 사장님의 눈들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모르고 계신 거야. 나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해야 돼. 우리는 일반적으로 배합사료를 많이 먹어서 몸에 지방이 많이 낀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볏짚이 더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어? 볏짚이 영향을 더 많이 끼친다고. 볏짚이 유지방, 체지방에 더 영향을 미친다.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번식도 안 되고 문제가 이건 계속 생기는 거야. 우리 사장님들이 준 사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작년에도 얘기했을 거야. 번식우한테 하루에 배합사료 5kg 이상 주시는 분 계세요? 얘기해보세요. 저 비육하는 소 빼고. 안 줘. 여기 거의 안 줘. 5kg 주면 다 죽는 줄 알아. 왜? 배합사료는 이게 잘못하면 과산증이 일고 소화장애 일이고 문제가 일으키는 거고 볏짚은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백고랭이 영양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들 다 하시는 거야. 이걸 막 바꾸라고 내가 막 5년 전서부터 떠들고 다녀도 아직 안 바꿔. 여기도 안 바뀐 것 같아 내가. 볏짚은 제한하는데 분만 예정일 2달 전부터 사료를 한 1kg 정도 더 떠다먹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출산해서 접할 때도 양을 줄었더라도 한 500g씩 계속 유지해가 주고 있는데 10마리 중에 간혹가다가 회색병 설사를 할 때는 사료를 줄여라 하더라고. 내가 수의사에 자, 사료를 줄이면은 사료는 젖은 조금 덜 나올 수 있지만
내가 오늘 그 얘기 다 못해. 분명히요. 몸 안에서 우리가 준 사료를 줄이면요. 그 소 몸에서는 오히려 지방이 더 많이 나옵니다. 에너지를 써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면 이거 막 혼동되니까. 어쨌든 잘 보시면 어떤 때는 사료를 변경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더 몸에 지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어미소한테 몸에 지방을 많이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적으로 우리가 하신 저기가 볏짚을 이게 안 생겼다 하더라도 볏짚을 무제한으로 하는 사용관리하면 안 된다 이거야. 어떻게? 볏짚을 제한을 해야 됩니다. 사료는 왜 하루에 몇 킬로씩 먹는 건 알면서 왜 볏짚은 몇 킬로씩 먹는 거?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하루에 우리 집 소 볏짚 뭐 수분 대충 몇 프로에 몇 킬로 먹는 사람 얘기해서 한 사람도 안 계셔. 무제한 먹는다고 써가지고 뭐 이빨 준다고. 그러니까 돈 못 버는 거예요. 백도 기준으로 1년에 1,500에서 2,000만 원 날라가는 거야. 이렇게 5kg에서 6kg. 소 배가 오늘 가 보시면 나는 딱 들어가면 아, 이 집 소 볏짚을 많이 먹는 건지 사료를 적게 주는 건지 다 알아. 배가 이렇게 밑에 배 선이 이렇게 내려앉으면 이거 다 틀린 거야. 좀 평평하다 싶어 약간 저기 돼야지 이렇게 내려앉은 건 안 돼. 보긴 좋지. 선생님 그 도수육장에 가면은 배가 그 체중을 많이 불러야 그 좋다고 그런 이야기하던데. 도축자? 예. 비유. 비유구는 좀 비유구는 그렇게 좀 번식이고. 번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볏짚을 무제한으로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얘기가 볏짚에는 영양소가 없다고 아시는 분들이 여기 또 많이 계셔. 명료를 피하고 어째로 온다고 다 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뿌리만 치운다. 배합사료 반 정도의 영양소가 있어. 어떻게? 막 저 사장님 막 감동으로 우와 이러는데 볏짚이 배합사료의 반 정도의 영양소가 있어. 아, 이런 얘기 계속 유튜브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 또 모르시는 분 계시니까 또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이 먹이면 살이 찌는 거야. 살이 찌는데 그 중에서도 지방이 더 많이 찌는 거야. 기름이 많이 찌는 거야. 그러니까 어미소의 젖을 안 먹일 수는 없고 먹게 하는데 계속 기름기 많이 먹는 송아지가 젖을 기름이 많이 먹은 젖을 먹으니 그 변이 연변이도 설사를 안 하겠습니까? 안 먹일 수는 없고. 그러면 당장 농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떠들지 말고 그 송아지 해백색 설사나 연변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야. 어떻게 않게 해줍니까 제가? 지금 몸에 기름이 다 차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기름을 다 빼주고 미리 이거를 살찌지 않게 해야지. 과비시지 않게 하고 볏짚을 갖다가 무제한으로 먹이지 말았어요. 안 듣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저런 선생 하는 게 네? 송아지에 있단 말입니다. 의미가 이만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보기 좋게 호리하게 하는데도 저런 선생을 많이 한다 했거든요. 해석설상.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사장님은 호리호리한 게 개인적인 주관적인 이 상황이 틀리니까 이렇게 살찐 것도 호리호리하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미소의 몸꼴에 대해서 또 이게 또 얘기가 또 나와야 되는 거야. BCS 2.5 정도. BCS 2.5는 좀 마른 겁니다. 3.0 정도 돼요. BCS 2.5 되면 그것도 회백색 설사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말라도.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 회백색 설사가 나오는 게 5마리 정도는 말른 애들이. 뭐 그런 거를 이제 막 그 기전을 얘기하고 하면 깊게들은 시간이 없어 다 못해. 어쨌든 그래. 아주 말른 소나 살찐 소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미소한테 뭐 이도제나비를 주사 놓고 송아지 놓는데 그때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건 볏짚을 무제한으로 미기거나 하지 말아야 되고 과비시키지 말아야 돼. 과비시키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번식도 안 돼. 번식. 자, 우리 늦게 보셨어. 처녀소나 경사무들 발정이 오는데 오래가. 이제까지 30년 하신 분들을 보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옛날에는 아침에 시키면 아침에 발정이면 저녁에 시키고 저녁에면 아침에 시키는데 왜 요새 하루 있다가 시키고 이틀 있다 시킵니까? 왜 오래 갑니까? 왜? 뭐 저기 했어? 왜 오래 가는 거야? 왜? 누가 똑 얘기해 줍니까? 우리가 사양 관련 문제가 있어서 생각들이 생각하시는 게 볏짚은 좋은 거고 많이 먹어도 상관없고 배합살에는 나쁜 거다 해가지고 좀 배합살을 좀 많이 먹이는 경향이 있어서 이 배란이 늦게 되고 난소가 탄력이 없고 이러니까 오래 가는 거야. 오래 가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런 사양 관리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기는 참 어려운데 어쨌든 일단 무제한으로는 믿기지 마세요. 무제한으로.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또 이제 뭐 송아지 나왔다가 이제 그 얘기하니까 이제 번식후 얘기 나오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제가 번식후가 발정이 약하게 오거나 안 와.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막 소리치면서 유튜브에서 우리 사장님. 소가 발정이 약하거나 발정을 잘 오게 하려면 해야 되는 거 딱 하나. 네? 광물질 또 네? 비타민 또 이 다 이래요. 다. 네? 우리 선생님은 유튜브 저 배합살이다. 배합살이요. 발정을 약하게 오거나 발정이 안 오는 애들은 배합살의 양이 문제가 있는 거야. 왜 그러느냐? 우리 사장님들은 볏짚은 많이 주는데 배합살은 안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배합살을 적게 주니까 발정이 안 오는 거야. 우리 다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처녀소들 아니 번식후 비육시키세요? 안 시키세요? 번식후 비육시키죠. 번식후 비육시키면 저쪽 끝에다 여러 마리 갖다 놔. 우리 사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뭐야? 배합살이요. 그전보다도 똑같이 주지 않잖아. 그냥 푸대 뜯어가지고 니네도 알아서 배 터지듯 처먹든지 하고 볏짚 갖다 주잖아. 그리고 그게 발정 잘해야 안 해요? 잘해요. 잘 보시면 잘해요. 왜 잘 옵니까? 여기서 번식할 때는 안 오는데 왜 그때 잘 옵니까? 배합살을 많이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사를 놓고 발정을 오게 하는 방법으로 머리가 있으면 이게 번식이 안 됩니다. 발정이 안 오면 배합살량이 적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약한지를. 발정도 힘이 있어야 없는 거고. 예? 발정도 힘이 있어야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정이 안 오는 소는 혈당이 낮아서 그렇다. 이거를 머리에 두세요. 자, 발정이 안 오는 소는 일반적으로 번식후는 송아지 딸려 있는 소는 살이 찝니까? 마릅니까? 마릅니다. 말라요. 마른다는 것은 전 나오는 양의 에너지가 많겠습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먹이는 양의 에너지가 많습니까? 우리가 주는 양보다도 전 나오는 양의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 말리는 거를 몸에서 자기 몸의 혈당이니
그 다음에 아까 기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근육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걸 보상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 돼. 그래서 마르는 거야. 결국은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해보면 혈당이 떨어져 있어. 혈당이 마른 손은 혈당이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못 먹었으니까 혈당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발정이 안 오는 거야. 마른 손은 발정이 안 와. 그럼 뭔가를 먹여야 되잖아. 손은 사람은 공복혈당이 100인데 손은 60에서 70이야. 초식동물은 60에서 70인데 이렇게 발정이 안 오면은 혈당이 40 정도로 떨어져 있어요. 40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혈당을 올리려고 하면 제가 당뇨가 좀 있는데 밥을 많이 먹어야 혈당이 올라가겠습니까? 반찬을 많이 먹어야 올라가겠습니까? 네? 밥 먹어야 돼. 그럼 소한테서 사료를 많이 먹어야 혈당이 올라가겠습니까? 볏짚이나 조사를 많이 먹어야 올라가겠습니까? 이거예요. 제가 오늘 휘발성 지방산 얘기 안 해도 이겁니다. 이거예요. 배합살을 줘야 되는 거예요. 배합살을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배합살의 양을 한없이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60일 분만 후 60일 정도의 수정을 좀 시켜야 좀 그래도 이상적이야. 여기서 삐딱해가지고 안 나오면 뭐 10마리 중 한두 마리가 삐딱해서 뭐 80일, 90일 지나서 수정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럼 이때 수정을 시켜야 돼. 그러면 발정이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 농장에 30일 정도의 발정이 한 번은 약하게라도 왔다 가는 거를 우리가 체크하거나 하셔야 돼. 그냥 오겠지 이렇게 왔는지 안 왔는지 이걸 체크를 해야 돼. 세게 왔는지 언제 왔다. 날짜 적어놔야지. 그럼 며칠 만에 발정 옵니까? 21일 만에 발정 오잖아요. 대충 체크해놔야지. 예. 관심 있게 체크를 해놔야지. 그리고 발정이 온 거하고 안 온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저는 30일 정도의 발정이 번식이 잘 되려면 80%가 와야 돼. 80% 이상. 안 오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결국은 배합살의 양이 적었다는 얘기다. 그러면 좋다 이거야. 왜 배합살의 양이 적냐? 우리 사장님들 머리에 뭐가 있느냐면 배합살을 많이 먹으면 유량이 많아지고 설사를 해서 송아지 죽인다 이거야. 그러니까 계속 줄이는 거야. 계속 줄여. 그러니까 계속 마르는 거지. 발정은 나중이고 송아지 안 죽이기 위해서. 좋다 이거야. 그러면 30일 넘어서 30일 이상 된 송아지가 물론 과식으로 해서 설사해서 잘못 될 확률이 있지만 30일 이전보다는 월등히 문제가 없어. 그렇다 그러면 30일에서 60일 동안은 한 달 동안은 사료를 좀 올려줘야지. 그래야 발정 올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발정이 안 오는 손은 당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당을 올리기 위해서는 배합사료인데 배합사료를 줘야만이 발정이 올 거 아니냐. 한 달 동안만이라도 태어나서 한 달 동안은 송아지 설사해서 문제가 있어 위험성이 있어서 안 먹인다 하더라도 한 달서부터 2달 사이 한 달 동안은 사료를 한 1kg 정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자면 배합사료 5kg 이상 줘야 돼.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그래야 발정이 자르고 난소도 좋아지는 거야. 우리는 번식이 안 되면 뭐만 따지고 했냐면 수정적기가 안 맞아서 그렇다. 숭사가 늦게 와서 그렇다. 일찍 와서 그렇다. 그런 것만 생각하는 머리에 들어있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주사를 넣어서 발정이 잘 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발전과 관련된 건 뭐냐면 난소에 난소. 난소가 충실해야 되는데 난소가 충실하지 않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봄 되면 뭘 심어야 되는데 밭을 갖다가 제대로 갈고 놔야 되는데 그걸 갈구지도 않고 뭘 심으려면 됩니까? 난소를 갖다가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건 배합사료예요, 배합사료.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주사 놓고 발전하고 수용 줘서 들어가면 상관없지만 이제 안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다음부터는.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기구 끼우고 막 하는 방법을 막 쓰는 거야. 그 번식구 비육에서 돈이 좀 많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가격이 안 좋을 때는 그냥 마이너스야. 그냥. 우리가 번식구가 한 달 정도에서 번식 기간이 늦어지면 잘하시지 않습니까? 번식구는 뭐에서 망가지냐면 우리가 30두의 번식구가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평균 한 달 늦어지면 그 번식구가 하루에 한 달 먹는 양이 보통 20만 원 되지 않습니까? 30마리가 20만 원, 600만 원. 보이지 않는 돈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돈. 이 번식은 거기서 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식 관리는 발정을 오게 하는 거는 배합사료예요. 배합사료를 계속 먹이라는 게 아니라 많이 먹이라니까 발정 오게끔 한 달 전에 한 달 기간만 많이 주라는 거야. 주려. 그러고 나서 발정 와서 수정시키면 원위치 되면 되잖아요. 원위치 시키면 되잖아. 우리 사모님 이해되세요? 예. 막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또 그다음 또 잘못하는 거 또 그럴 것 같아가 이제 또 좀 처녀수들 발정 수정시키려고 그럴 때 잘 안 오죠. 10달째가 발정을 그러면 10달째가 발정을 그러면 예? 10달째가 발정을 그러면 이게 지금 다음 여기 예? 10달 10개월. 10달. 10개월 제가 발정을 생 난리 지기는 거 있단 말이죠. 아니 한번 시켜보시지. 언제 일단은 처녀소들을 수종시키는 적기는 지금 이제 소들이 점점 커져가니까 생후 15개월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개월. 근데 이게 15개월 기다리는 게 이게 여러 가지 이 복잡한 게 있습니다. 왜? 요게 13개월, 12개월까지는 잘 올 수 있는데 내가 경험을 해보니 15개월 될 수정시키려고 하는 그때서부터 발정이 안 해요. 예, 맞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그냥 끄떡끄떡 한 번 한 게 3번이나 했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하면 그거를 뭔가 원인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머리니까 이제 저 배우러 왔잖아요. 그러니 여기 한우대학 오신 분은 다행인데 그럼 안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게 답답해 진짜. 너무 못 벌지. 예? 너무 못 벌지. 그거 잘못하는 방법을 우리 사장님들이 하시는 거야. 내가 이 몇 가지 중에 하나야. 첫째, 먹는 사료 종류를 확인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암송아지 때는 사료 뭐 먹입니까? 육송 번식 먹이죠. 근데 아마 여기도 뭐 손 들으라면 손 안 들겠지만 수종 들어갈 때쯤이면 사료를 바꿔요. 다 대부분 한 30-40%는 바꿀걸? 무슨 사료로 바꿉니까? 수종 들어갈 때쯤 번식으로 바꿔. 한 달 전부터. 번식후가 이게 애매해. 번식후 말고 임신후도 있습니까? 번식후 아닌 임신후 있는가? 임신후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번식후를 먹여가지고 발정이 잘 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발정이 잘 안 오는 집은 내가 보기에는 수정시까지 그 먹였던 사료를 먹여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때 잘 발정 오는 걸 갖다가 왜 나는 사료를 바꿔서 반드시 발정을 안 오게 하고야 말겠다. 아닙니까? 육성이 쌉니까? 번식후가 쌉니까? 번식이 싸죠. 번식이 싸요.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싼 게 좋은 겁니까? 비싼 게 좋은 겁니까? 육성이 더 좋은 사료야. 번식은 내가 보기엔 영양소가 낮은 사료야. 보지 않아도.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이 하신 거 아니야? 우리 사모님이 하신 거 아니야? 나는 이 소를 갖다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배합사료는 발정을 오게 하는 걸 때 발정을 오지 않게 시원찮은 사료를 줘서 발정을 약하게 오거나 오지 않게 하고야 말겠다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사모님 솔직히 뭐 믿으셨어? 번식으로. 바꿔요? 아니요, 안 바꿨어요. 그럼 그래도 보통 보면은 그전에는 잘 오는데 수정시키는 거잘 그러니까 그전엔 육성 미겼잖아. 네. 그거 왜 번식으로 바꿔? 그거 잘못다. 바꿨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 안 바꿔도 발정이 안 오더라고. 한 10달부터는 한 12달까지 잘 오는데 8달쯤 네, 그거 그런 얘기 나올 줄 알았어 내가. 네. 네, 다 가봐요. 사실대로 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료 종류를 소개. 안 그다음에 바꿔도 그래요. 사료 양의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요. 어떤 문제냐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가분들이 8개월, 10개월, 12개월에 발정 잘 오는데 왜 수정시킬 때 안 오느냐? 그때는 양을 많아. 그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양이 많아. 내가 보기에. 다시 말하자면 우리 송아지가 앞으로 우리 집에 대들보고 기둥이 될 건데 니네 넉넉하게 잘 먹고 잘 커라. 육성시켜. 그런데 당장 가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한지도 모르고 수정시키기 한두 달 전에 소를 딱 보니 너무 번질번질하고 살이 찐 거야. 그러니까 우리 농가 사장님들이 어떠한 방법을 쓰냐. 야, 저게 살이 쪘으니 일단 살을 빼야 되잖아. 그럼 생각하는 게 우리 농가 사장님들이 사료를 줄고 하라. 사료를 줄고 하라. 그러니까 이 방법에서 저는 8개월, 10개월, 12개월에 사료 양을 줄였다가 지금 먹이는 양보다 조금 줄인 상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뭐 그의 그 양을 얼마 주고 이걸 다 못해서 줄이고 사실 수정 들어가기 한 달 전에는 늘려줘야지. 거꾸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8개월 9개월 소를 캐야 되는데 너무 많이 준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10개월 됐을 때 육성사료 몇 킬로를 줘요? 예? 하루 4kg. 하루 4kg. 4, 5kg.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젖자는 애들은 5kg 얘기 안 했는데 여기 또 4, 5kg래 그때. 그래서 많지. 많은 거야. 그러면은 사장님 그럼 12개월 그러면 수정시킬 때 한 14, 5개월은 몇 킬로 주세요? 그때 4, 5kg 주면 이게 더 컸으니까 5, 6kg 줘야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컸는데. 3kg. 네? 그러니까 4, 5kg 주다가 이거는 3kg 주는 거야. 이거 뭐예요? 나는 반드시 이건 발정을 약하게 오거나 안 오게 하고야 말겠다 아닙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발정을 오게 하는 물질이 딱 하나는 배합사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 수정이 잘 안 됩니다. 예? 잘 되면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상관없어요. 잘 됩니다. 공대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상관없어요.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법보다 우사마다 다 틀려요. 예? 우사마다 다 틀려. 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따뜻한 우사가 있고 추운 우사가 있고 추운 데 있는 거는 사료로 배 먹어야 돼.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런 거 다 오늘 다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야, 그거는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관련을 저기서 해야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원칙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수정하기 전 한 달 전에는 좋은 사료를 계속 유지하고 양을 어느 정도 더 줘야 발정이 온다 이거야. 그럼 그때 수정시키고 원위치 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임신이 된 것 같으면 번식을 미기든지 임신을 미기셔야 되는 거지. 그 전에 싹 바꾸면 안 돼. 내가 보기에는 번식후가 임신의 수준일 거예요. 임신도 안 됐는데 임신을 미기는 거야. 안 돼. 예? 완전히 거꾸로 해서
그냥 계속 그렇게 하실 거죠? 저도 오늘 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까 저긴데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어. 참. 뭐 다 하는 거를 하기도 어려운 적이지만 여기서 궁금한 거 질문 좀 합니다. 예. 실제는 두 가지 실제는 아까 송아지 출산했을 때 스스로 매달리는 게 좋아요. 송아지가 출산했을 때 양수를 먹었을 때 양수를 먹었어. 매달리는 게 좋은 건지. 아, 예. 송아지 매다는 거 또 그다음에 아까 지방이 많다 했는데 어미젓이 차가울 때 어미젓이 차가워? 예를 들어서 온도 30도 이하의 젓이 온도가 낮아지는 그런 경우는 어미젓이 차갑게 나온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30 이하의 온도가 앉았을 때 춥다는 느낌. 이 한우도 이제 그 질문도 먼저 봤다. 한우도 젖소처럼 뭐 유량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유방염이나 그런 이상 있는 상태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원래 이제 소는 체온이 38.5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나오는 우유는 조금 더 높죠, 높기는. 비슷하거나 좀 높은데 그거는 내가 보니 유질의 그 소의 뭐 어떤 유방염기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체크를 해봐요. 겨울 같은 데는 좀 그럴 수도 있어요. 동상도 걸리고 이러니까. 여름에도 그랬어요. 예의적 소감은 유방이나 이런 경우가 없고 그냥 일반 생활할 때 앉아서 젖을 따봤을 때 온도가 실제로 가물을 할 때 온도가 찹다. 지금 사장님네는 그 소한테 먹이는 게 TMR 해서 먹입니까? 자가배합 TMR입니까? 사서 먹입니까? 뭐로 합니까? 볏짚하고 뭐 먹입니까? 그런 거 먹이고 사료작물 한 거 먹이고 그 다음에 사료 먹여요? 자가배합에서 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뭐는 소가 이제 찬기를 좀 느낀다고 하는 건데 글쎄 모르겠어요. 뭐 나도 그걸 우유 온도를 재본 거는 아닌데 소가 몸이 차거나 이런 거는 대사성 질병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예? 제가 말하는 거는 소가 차다는 얘기 아니고 젖을 땄을 때 그러니까 소의 몸이 차니까 우유도 찬 우유가 좀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는 좀 온도가 낮은 우유가 나오지 않겠네 이거지. 그냥 우유가 몸이 뜨끈뜨끈한데 우유가 찬 우유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게 안 되는 게 바깥에 나오면 온도하고 저기가 때문에 에러가 나요. 그거는 뭐 제가 답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고 송아지를 갖다가 태어나서 이제 거꾸로 매다는 경우는 옛날에는 이제 교과서상에 그렇게 매달으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책 10가지 책이나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는 안 좋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안 좋으냐면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뭐 양수를 빼는 양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거꾸로 매달으면 복강에 있는 것이 흉곽, 이 폐나 심장 있는 데를 이걸 압박을 해요. 그래서 더 숨을 쉬기가 힘들으니까 거꾸로 매달지 말라고 하는 게 지금 대세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달고 이렇게 하지 말으라고.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저도 이제까지 해보면 그 매달아가지고 재미 본 게 별로 없어. 거의 죽기 전에 그런 게. 갈비뼈가 부러진다는 그런 얘기 있어요.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갈비가 약해요. 갈비뼈가요. 이렇게 두 마디로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 닭뼈 먹을 때 어떨 때는 뭐 뼈다구 저기에서 저기 여기 연골이 있어요. 연골 여기가 이든 부분이 이게 약해 여기가 잘 풀어져요. 그리고 난산이나 이 소가 진통을 하면 그 힘이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내가 손을 넣어가지고 이게 들어가면 막 자지러질 정도예요. 그렇게 압력이 셉니다. 송아지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있는 그걸로 30kg 되는 송아지 안에 있는 걸 믿는데 그 힘인데 어마어마해요. 부러질 수도 있어요. 간이 쪼개지기도 해요. 간이 쪼개져. 그리고 수의사분이 예. 원래 수의사분이죠. 며칠 전에 논문을 왔는데 네네. 하는 말이 예. 내가 그 저소를 한 말은 저소를 수정면을 해가지고 일반 소보다는 성장이 4개월 정도는 더 빠르다. 크다. 예. 지금 14개월인데 내가 그 수정을 시도를 하려고 한다 하니까 엄청 놀라면서 왜 여태까지 나한테 이거라 소가 성장이 빠르니까 지금은 사료도 좋고 저거도 또 개량도 많이 돼 올때이 큰데 그러면 12개월 대가 열악하는 거라. 나는 아직까지 12개월 대가 연소는 없어요. 다 15개월, 16개월까지 가요. 가는데 그러니까 초산이든 뭐든 저런 그 새끼를 올 때는 아예 무사히 갑니다. 제가 다 그 스스로 씁니다. 놓고 하는데 그 12개월 대가 열악하니까 촉결적인 건 아닌데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오미소가요. 나중에 2, 3, 3, 4대 크지 않습니다. 천효소 때 15개월, 16개월 돼서 수정이 들어가면 나중에 2, 3, 3, 4대는 엄청 큽니다. 안 됩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의 의견은 절대로 안 됩니다. 선생님 그 송아지 있잖아요. 예. 그 놓으면은 젖을 이렇게 마사지를 한다고요. 예. 그러면 못 만지게 하면은 예. 소가 큰 소가 그러면 그 소독약 있잖아요. 스프레이 같은 거 뿌렸을 때 송아지가 먹으면 안 되죠. 안 좋죠. 닦을 수 없으면 예? 뜨거운 수건으로 닦을 수 없으면 닦을 수 있는 거는 닦을 수 있는데 못 닦을 경우에는 그 송아지가 먹으면 그게 안된다 이런 것도 모르니까 진짜 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바닥을 좀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래서 우리 여기 사모님 사장님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 어미젖에 오염물질이 묻었으니 분만하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 깨끗하게 좀 닦아주려고 하는데 이제 소가 가만히 있질 않고 밝히질 않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항상 송아지가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설사도 할 수 있고 우리 잘 초유를 먹이고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유산균이나 효모제를 갖다가 송아지를 항상 이 부치기 사례도 그렇고 한 열흘 이내에는 아까 뭐 초유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만 열흘까지는 위험성이 있으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송아지한테 유산균이나 효모제를 먹이라는 거를 저는 좀 내가 이제 그 장사꾼이니까 우리 같으면은 이제 소현수에 쑥쑥이 같은 걸 먹여라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걸 먹여라 열흘까지는 먹이십시오 이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걸 너무 제가 이제까지 해라고 뭐를 해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지 말라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좀 지금 하고 계신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 뭐냐면 송아지가 열이 많이 났어.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그럴 거야.
송아지가 열이 많이 났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해열 진통 소염제를 내. 그게 다 대부분의 생각이야.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열 많이 나는데 타이레놀을 먹는 건 잘못은 아니에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이 해열 진통 소염제의 부작용이 엄청나. 부작용. 그럼 제가 입장을 바꿔서 우리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감기가 걸렸거나 몸에 이상이 있어. 약국 가서 약을 줘달라고 하는데 사장님 이 약을 4일 이상 먹으면 위출혈, 장출혈 될 확률이 50%입니다. 하면은 감기를 참고 말지 먹으려고는 안 하실 거야? 그래야 안 그래. 근데 해열진통 소염제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열이 있으니까 해열진통 소염제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해열진통 소염제를 안 넣고 뭐를 해야 되느냐?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수액만. 수액은 놓지도 못한다는데 어떻게 수액? 항생제가 우선을 하시고 항생제를 우선으로 놓으셔야 되는 거야. 항생제. 그러면 송아지나 이런 애들은 항생제 나와서 큰 문제가 없지만 큰 소들은 항생제 잘못 내면 혹시 그 소가 잘못돼서 내보내야 될 경우에는 고기에 검사에 걸리잖아.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뭐라고 계속 떠들고 밴드에도 뭐라고 떠드는 게 이 세프티오포 주사를 놓으시려는 거야. 열 있으면 세프티오포 항생제를 놓으시는 게 좋다잖아. 세프티오포는 항생제. 휴약기간이 짧아. 네, 휴약기간이 짧아. 저거는 큰 소한테 놔도 한 60시간 이상이면 이틀 반 정도면 나가도 돼, 소가. 저걸 놓으셔야 돼. 물론 열이 나고 안 되면 한두 번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농가에서 계속 나. 4번, 5번이고 뭐 내가 돈 주고 산 거 뭐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계속 못 나가. 용감하게 10cc 나서 열이 안 떨어지면 20cc, 20cc 나서 안 떨어지면 30cc. 그 또 문제가 해열진통 소염제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케토프로펜하고 플로렉신하고 뭐 그런 쪽하고 덱소론, 소론용하고 이게 틀립니다. 또 이걸 같이 혼합해 가지고 놓네. 이거를 뭐 내가 이 송아지를 반드시 위치를 장출을 시켜 가지고 아주 깨고락지 만들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치료가 안 됩니다. 당장 반짝해. 당장 반짝해. 결국 우리 집 송아지가 안 되고 송아지 안 큽니다. 많이 주사 놓으면 귀도 이렇게 오고랑 바가지가 돼요. 그런 경우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해열진통 소염제를 좀 잘 생각해서 놓으시고 항생제로 주사를 놓으셔라. 그 다음에 비타민 A, D3 주사를 놓는데 비타민 A, D3가 좋잖아요. 송아지한테도 놓고 이제 번식우들한테도 놓고 그러세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놓으시는 분들도 계셔. 송아지한테 많이 놓으시면 그 많이 놓는 게 이제 농장마다 조금씩 차이 나가지고 근데 송아지들은 어쨌든 주사를 한 1.5cc 정도 내외로 놓으셔야 돼. 3cc 이렇게 놓으면 안 돼. 그렇게 또 몇 번 놓으면 몸에 털이 빠져. 이게. 몸에 털이 빠집니다. 비타민 많이 넣으면 몸에 털이 빠져요. 전화 많이 와요. 원식은 한 5cc 정도 넣으면 됩니다. 예? 원식은 임신은 한 5cc 정도. 임신후는 그게 이제 이 약마다 이 용량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주사 약병에 이게 보면 본제,
1ml, 이 약이 항상 이렇게 써있게 돼 있어요. 본제 1ml 중 비타민 A 이렇게 돼 있어요. 30만 IU라는 게 있고 50만 IU라는 게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30만하고 50만은 30만은 30만에 5cc하고 50만에 3cc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몇 cc를 넣으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면 큰소 번식으로 들어오면 100만 IU가 맞아요. 100만 IU. 그러니까 30만 IU는 한 3, 4cc. 50만 IU는 한 2 내지 2.5cc 넣는 게 맞는 거야. 이걸 잘 보셔야 돼. 야구. 50만 IU 5cc 넣는 건 많아.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모르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IU라는 게 이게 붙어서 그래요. 이 구람하면 우리 머리에 싹 들어오는데 IU라는 게 붙어서 그래요. 이 IU라는 게 이게 단위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쓰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건 IU가 맞네. 네? 송아지한테 1cc 주사를 주고 1cc는 먹이는 거예요. 그럼 2cc가 되고 있잖아요. 어느 송아지한테? 출산한 애한테는 제가 그래서 0.3cc 놓고 주사를 0.7cc 미기라고 했지. 내가 1cc 주사 놓고 1cc 미기라고는 안 했어요. 1cc 뽑아서 0.7cc 미기고 0.3cc 주사를 넣어요. 예. 질문이 되겠습니까? 예. 송아지 태어나주고 한 20일 있으면은 예. 그 피똥 누지 말고 예방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때까지 안 하다가 뭐 사료 뭉개나 암만 설사할 때는 설사하면서 그때가 피똥을 다시 누더라고요. 예. 그것도 아직까지 예, 하시오시나. 예. 내가 이제 아까 그 송아지 설사 얘기하다가 번식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저긴데 말씀 잘하셨어요. 그 피설사 같은 경우는 피설사는 언제 발생하냐면 한 25일 넘어서 발생합니다. 피설사가 발생이 한 25일 정도 발생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 사장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피설사를 일으키는 게 나눠준 책자에 있을 그 복합감염이야.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금방 콕시듐이라고 여기 나와. 피설사는 콕시듐이라고들 많이 알고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젖짜는 분들이 이걸 알아. 그래서 이제 그때 콕시듐이라는 게 이게 계속 이제 차교하는 분들이 이제 젖수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우하시는 분들 지식을 전달해가지고 또 뭐 수의사들까지도 다 그렇게 하는 건데 복합감염은 뭐예요? 하나로 감염됐다니까 2개 이상이 감염됐다는 겁니까? 2개 이상이야. 콕시듐일 수도 있어. 콕시듐일 수도. 뭐가 들어가냐면 클로스트리디움 어렵다.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골치 아픈 게 들어가. 클로스트리디움. 이건 급성균이야. 급성균이야. 급성이. 그래서 얘를 잡으려고 콕시듐을 잡으려고 그러면 설파제를 놓는데 클로스트리디움을 잡으려면 페니실린을 놔야 돼. 페니실린을 놔서 안 되면 세파졸린을 넣고 세파졸린 놔서 안 되면 아목사실린 넣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피설사가 났어. 빨리 치료. 아침에는 설파제 넣고 조기 발견, 조기 치료야. 빨리 치료해야 돼. 오늘 저녁에 일 끝나려고 들어가는데 어디 뭐 좀 느낌이 이상해. 그럼 그때 주사 놔야 된다. 발견하고 나서 늦으면 늦을수록 이틀 지나서 발견해서 치료하면 치료되지 않을 확률이 30-40%예요. 안 돼요.
꼬리 계속 들고 경험해 보셨겠지만 꼬리 계속 들고 힘 막 주고 이럽니다. 안 돼요. 불이 나가지고 빨리 발견해요. 그래서 아침에 썰파제 놓고 말 그대로 저녁에 페니실린 놓고 이걸 계속 해야 돼. 언제를 해야 되느냐? 한 5일 이상은 해야 돼. 일단 피설사 하면은 kok시dium 약은 무조건 먹이거든요. 예. 먹이고 설파제를 아침에 넣고 저녁에 내리시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클로스트리디움이 가능성. 이 급성이라. 우리나라의 소들이 이 비육소도 그렇고 번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송아지하고 비육소들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비육소는 잘 죽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같이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를 먹여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되고 복합감은 조개보다 조개치료. 그 다음에 원칙이 뭐냐면 피설사하면 어미젖을 미겨야 돼. 보통 설사하면 어미젖을 굶기잖아. 어미젖을 미기지 않으면 피설사는 힘들어. 송아지가 힘이 없어서 까라져가 죽어. 나는 이 송아지를 아주 죽이고야 말겠다면 어미젖을 굶기세요. 어미젖을 조금이라도 먹게 해야 돼. 그래도 일단은 좀 분리해놓고 묶어놓고 가가지고 전설을 미기잖아요. 네. 네, 미긴다. 그럼 피설사는 저렇게 하셔야 돼. 피설사는 곤치는 곤치는데 피설사 많이 했는 거는 진짜 덜 큽니다. 덜 크고 딴 것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대신 이제 피설사하는 것도 덱소론이나 이런 걸 소염제 넣으시면 안 돼. 그건 더 심하게 만들어. 그리고 지나가는 얘기로 이제 여름에 어미소가 분만을 했어요. 후산 정체가 생겼어. 후산 정체 생기면 제가 뭐라 그래요? 유튜브에서 어미소가 송아지가 나와서 후산 정체가 생겼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후산 정체 안 생겨요 여기는? 간혹가다 생기는데 그냥 놔둡니다. 네, 그냥 둬야 돼요. 그거 자꾸 건드리면 안 돼. 그냥 둬. 문제 없던데요. 그냥 둬. 한 만 8일이면 나와. 그냥 두셔. 왜 그걸 자꾸. 옛날 우리 아버님들은 고무신. 예, 고무신 하는 것도 뭐 괜찮아요. 다른 두셔. 원장님, 예. 아까 말씀하신 콕시디움이 우리 거기에 보면 예방겸 치료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뭐가? 콕시디움 이거 쏘는 거야. 예예예. 콕시졸이나 다이콕스나. 예, 콕시졸입니다. 그게 예방겸 치료니까 그 저는 한 번씩 이제 한 20일경 제가 이래 할 때 한 번씩 예방겸 그냥 피통 안 사도 예방이다 싶어가 하나씩 먹이는 건 어떠세요? 예, 한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우리 집에 피똥이 많이 난다 그러면 먹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한 번 정도 먹이시는 게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말 그대로 콕시디움은 충이야, 충. 벌레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충제나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정량을 먹이셔야 돼. 많이 먹이면 송아지가 안 먹어요. 농약 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굉장히 독한 거예요. 근데 그냥 많이 먹이시는 경우도 있어. 조심하셔야 돼요. 또 궁금하십니까? kok시dium은 예방 차원에서 10ml 정도 먹이면 10ml 정도 먹이가 사더라고요. 예, 한 11일. 그런데 30일 이후에 먹이라 하던데요. 네? 30일 이후에? 예, 30일에서 35일 사이에 먹이라. 15일에서 20일이 낫습니다. 아, 그래요? 20일 정도. 25일에 보통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 보통 30일 내야. 그런데 kok시dium은 한 달이 그래 피설사전은 한 달이 넘어야 나오는데 25일. 거의 다 틀리네요. 다 틀리는 게 아니라 25일에 주로 처음 시작해요. 저는 그 여태까지 30일에서 35일 예방 차원에서 오늘 또 9일에 가거든요. 그래 그걸 하는데 그래, 미리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때쯤 일어날 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비대학 예방시. 그건 사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죠. 그거는 몇 시즌 정도 나오지? 17. 근데 한 20일이나 되는데 이만 좋아요. 예방이 또 다른 데 가보면은 폭시드음은 절대 한 달 안에는 안 나타난다 이거라. 한 달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한 달 했던데 미리 한달 들어가서 그 전에 많이 예방이 미리 나오는 나와야지 효과가 있지.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되면 일주일 전부터 나타나요. 근데 그 피설사는 아까 그랬죠. 혹시됨이 꼭 아니다. 다른 것도 복합 감염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이제 사장님 수액 얘기를 했는데 여기 수액 놓으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한 20% 정도에 계십니까? 수액 넣는 거? 근데 송아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요. 수액 놓아가면서 송아지 사양 관리하는 거 이게 안 됩니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송아지 설사해가지고 수액 놓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액 놓는 자체에서부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수액을 놓는 게. 자, 수액을 놓는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 수액을 놓는다 그러니까 무슨 수액을 놓습니까? 수액의 종류. 포도당. 포도당? 그냥 포도당. 식염수. 또 전해질 또 뭐 나요? 바이아민. 네? 바이아민. 노데빌. 칼슘. 네? 칼슘제. 칼슘? 칼슘 제제도 나요? 네. 누가 놓으라 했어? 네? 누가 놓으라 했어? 저희는 저희 경사도한테. 네? 저희 남동하는데 경사도한테 출근하면. 그건 조수한테는 지금 제가 여기 주로 대부분 한우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젖소는 놔야 됩니다. 젖소는 한우하고 틀립니다. 젖소는 제일 중요한 게 포인트가 두 개예요. 칼슘 수치를 잘 유지를 해야 되고 둘째로 비타민 A 수치를 잘 해야만이 번식이나 소가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한우는 그게 아니에요. 한우는 그게 아니고 수액은 놓는데 송아지든 큰 소든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식염수만 생각하세요. 이 포도당을 많이 놓으면 안 됩니다. 포도당은 안 됩니다. 포도당은 안 돼요. 왜 그럴까? 궁금하죠? 이 포도당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소금물이고 이건 포도당이면 이게 더 달달하고 에너지원으로 더 잘 될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사실은 식염수 자체가 이건 전해질입니다. 식염수 자체가 전해질. 중요한 식염수가 NaCl이야. NA가 양이온 1 플러스고 CL이 일가 마이너 음이온인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교회 다니시는 그러잖아.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이 소금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소금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오늘 그 얘기 다 할 수 없잖아요. 일단 소금이 좋아요. 포도당은 놓으면 안 되는 게 포도당은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게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포도당을 많이 넣으면 송아지가 이렇게 뻣뻣해져. 고개를 이렇게 들고. 왜 그럴까요? 혈당이 막 올라가. 포도당이니까. 혈당이 막 올라가. 당이 올라가. 이 당은 아주 중요한 물질이야. 뇌까지도 침투가 돼. 그 뇌가 올라가 포도당이 고혈당이 되는 거야. 그럼 막 목이 이렇게 뻣뻣해지고 이러는 거야. 포도당을 또 한 병도 아니고 여러 병 놓는 거야. 5% 놓는 것 같으면 10%, 25% 나왔어. 전화가 와. 아니 원장님 송아지 탈수돼가지고 포도당을 몇 병 났는데 놓으면 놓을수록 왜 이렇게 송아지가 뻣뻣해지냐고. 뻣뻣해지게 본인이 만들어 놓고 나보고
그래서 포도당 많이 났군요. 어떻게 하냐.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자기가 그 안에 송아지에다가 다 집어쳐놓고서 나보고 어떻게 빼라는 거야. 그건 못 뺍니다. 시간이 지나야지. 아니 몸 안에 들어간 혈당을 어떻게 뺍니까? 시간이 지나. 안 되는 거야. 포도당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식염수 놓으셔야 돼. 식염수. 근데 포도당을 갖다가 먹여야 될 때가 있어. 먹여야 될 때. 송아지가 아주 탈수다가 됐고 힘이 없고 뭘 못 먹었어. 며칠 젖도 못 먹었어. 그래 힘이 없어. 못 일어나. 그러면 이건 당이 떨어진 거야. 못 먹었으니까. 그때 50% 포도당 한 10ml 정도 주사기 뽑아서 입에다가 앉아있는 송아지한테 살살살 넣어줘. 그럼 이렇게 졸다가도 탁 일어나. 그때는 좀 이기는 거야. 몇 번. 근데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혈관 주사 놓고 이거는 안 좋아. 진짜는 들을 만큼 들었고, 이제 자꾸 이제 귀찮고 이제 배는 못 보고 딴 생각이 나실 때가 돼서 벌써 얼굴이 그러신 내가 요거 정도만 해도 어려운데 더 이상 얘기 듣기도 싫다 하는 눈치에 그죠? 벌써 그래. 아니? 아는 거 자꾸 말씀해주면 좋겠대요. 밥 안 먹고 계속 얘기한다고? 거기서 배고픔만 있다 먹으러 가겠는데. 그렇게 많은데요. 원래 오늘 몇 시까지 돼 있는 겁니까? 저 식사 시간이 저기는? 지금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되죠. 우리 사모님 뭐 듣고 싶습니까? 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까? 많이 들은 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송아지 분만. 송아지 분만하고 이제 설사라고 하는 부분은 요새는 좋은 약들이 많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약들이 많습니다. 설사요. 제가 약장사니까 약 얘기 좀 해요. 요새는 이 전 세계적으로 좋은 물질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모르는데 이스트가 뭡니까? 효모입니다. 이 미국 놈들이 지금 뭐 트럼프 때문에요. 우리나라도 환율이라는 게 참 어렵긴 하고 어려운데 그런 미국 놈들이 이제 이 이스트에서 이스트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포처럼 생겼으면 이 겉에 있는 거를 세포벽이라고 해요. 이스트 하나의 세포예요. 요 안에 있는 게 세포막이야. 근데 이 세포벽에 있는 이런 물질들 중에서 어떤 이 정제를 해서 요 근처에 있는 물질을 정제를 해서 어떤 물질을 추출해냅니다. 뭐 그게 뭐 혹시 이제 우리가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베타글루칸 들어보셨을걸? 약국 같은 데 가면 베타글루칸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베타글루칸, 갈락토산 또 그거랑 또 틀려. 만나 올리고당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런 물질들이 추출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게 뭐가 좋으냐? 송아지 설사도 안 하게 하고 송아지를 잘 크게. 제가 그거를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아주 잘하시는 분들 5분한테 줬어요. 내가 놀랐어요. 송아지 설사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송아지가 날아다닌대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표현을 들었어요. 내가 제 핸드폰이 삼성폰이면 내가 녹음을 해가지고 좀 알려주고 싶은데 이게 아이폰이라 내가 못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안 되는 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다 문제없이 다 해결됩니다. 비육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익서도 돈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뭐 아까 이 책에 보니까 김정현 박사도 오시고 뭐 그러더고 그런 방법이 많습니다. 다 돼요. 그 사람들이 자신 있게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붙들고 가면 돼요. 그 잘못되면 그놈을 죽여야지. 자기가 하자는 대로 잘한 사람이 문제가 돼서 성적이 안 나오면 그놈을 죽여야지. 저는 내가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여기 자리에서 말씀드린 게 문제가 있어 내 목을 쳐라. 이거 내 목을 쳐라. 그리고 뭐 전화번호도 이게 나와 있을 텐데 뭐 다음에 저기 되면 시간 되면 뭐 전화 개인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하시고 또 뭐 이런 얘기가 뭐 처음 보신 분도 계시지만 그 유튜브 보면 소연소라고 있어요. 소연소라고 치면 소연소 김재경이라고 치면 나오고 아니면 밴드도 네이버 밴드에 소연소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게 들어오셔가지고 소연소 유튜브에 소연소 하시면 소연소 김재경 하면 나올 겁니다. 이쪽 보려고 안 먹고 있었는데 뭐 네,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좀 더 보시고 안 되면은 제 전화번호가 010-3796에 7582거든 전화하세요. 전화하시면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는 내가 못 받더라도 꼭 내가 답은 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백신 중에 우리가 병원에서 살 수 있는 스크가드가 수입 그 백신 아닙니까? 네. 그거하고 아까 주사 못 넣으면 입에 먹일 수 있는 그거는 국산 못다가 이랬어요. 그 백신도 입에 먹이는 게 수입도 먹이는 게 있어요. 아니 그냥 보통 이러면 그 효과는 어느 차이 많이 납니까 우리? 옛날에는 뭐 좀 저긴데 그렇게 지금 농가들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스크가드는 우리가 이 병원에서는 저 수입은 좀 가격대 하는데 국산은 공수의사분들한테 또 농가에 좀 주시더라고요. 쓰세요. 그거 쓰시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가끔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것들이 관리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어떨 때는 면사무소 가면 그 캐비넷 안에서 꺼내주고 막 요새는 안 그렇겠지만 그러는 게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효과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저기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효과는 그러면 비슷하게 예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뭐 조금 또 남기고 와야 혹시 또 내년에 또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래도 잘 들어주시고 조시는 분 없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